안녕하세요. 현학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60회차부터 해외 건설 계약에 사용되고 있는 계약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가급적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말씀드리는 내용 이외에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표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착공이 시작되고 나면 시공자는 공사 기간, 우리가 공기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해야 됩니다. 그 공사 기간을 time for completion이라고 PDIC은 정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time for completion을 연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장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extension이고 이 time for completion을 extension 하는 거니까 extension of time for completion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PDIC 계약 조건을 쓰는 경우에는 정확한 표현이다. 그리고 이것을 줄여서 extension of time을 줄여서 EOT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PDIC은 2017년도 개정판부터 이 약어를 계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컴퓨전 데이트를 늘리는 거죠. 그것을 extension of time for completion 좀 더 풀어서 쓴다면 extension of time for completion인데 전체 공사 목적물을 완공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extension of time for completion of the works 라고 하는 표현을 뒤에 붙이면 될 거고요. 만약에 이 공사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부분 공사로 나눠져 있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 공사들에 대한 연장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기 연장을 간략하게 표현해 본 건데요. 이 공사 기간, time for completion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공사 기간에 어떤 지연이 발생했다. 이 공기 연장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 지연에 대한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가 되겠죠. 시공자가 책임있는 경우는 공기 연장이 되지 않고 이 delay damages, liquidated damages라고 하는 지체 상금이 시공자에게 부과됩니다. 시공자에게 책임이 없는 딜레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딜레이로 인해서 이 컴퓨션 데이트가 연장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모든 지연이 준공 일자를 밀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작업은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준공 일자를 뒤로 밀어내지 못하는 그런 작업이 있을 거고, 어떤 작업은 지연이 되면 막바로 준공 일자를 뒤로 미는 그러한 작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크리티컬 패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 작업들 중에서 그 작업들의 순서를 쭉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최단 기간을 갖는 그러한 작업들이 있는데, 그런 작업들을 우리는 크리티컬 패스 상에 있는 작업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딜레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막바로 이 컴퓨션 데이트를 연장할 수 있는 EOT, 공기 연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발생된 딜레이가 크리티컬 패스 상에 있는 그런 작업에 대한 딜레이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크리티컬 패스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딜레이가 얼마만큼의 공기 연장을 결과하는지는 분석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분석을 해 봐야 되냐면 프로그램, 공정 계획을 분석을 해서 그 공정 계획상에 해당 작업이 크리티컬 패스에 있는지를 보고 실질적으로 발생된 지연이 어느 기간만큼 이 준공 일자를 밀어내는지를 판단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딜레이가 10일 발생했다고 해서 컴퓨션 데이트가 반드시 10일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분석을 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EOT, 공기연장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준공 일자 내 공사를 완공시키지 못하면 시공자는 PDIC이 얘기하는 딜레이 데미지스,
또는 여러분들 계약에는 아마 liquidated damages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지체 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발주자의 손해를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이런 건데, 이 딜레이 데미지가 이 준공 일자서부터 늦어지는 기간 동안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공기가 연장이 되면 지체 상금의 적용 시점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겠습니다. 이 지연과 이제 공연장을 결정하는 그런 계약 조건의 내용을 좀 설명하는 건데요. 이거는 FIDIC 계약 조건에 규정된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 계약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결정은 인터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잠정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잠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결정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잠정적인 결정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대개의 해외 계약에 적용되고 있다. 이 FIDIC도 마찬가지인데요. interim determin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공견장에 대해서. 이거는 공견장뿐만 아니라 비용보상 클레임에 대해서도 같은 interim determination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비용보상 같은 경우는 처음에 결정한, 인터림으로 결정한, 잠정적으로 결정한 금액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추후에 그걸 보장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보장할 수 있냐면, 이번에 100원 줘야 되는데 뭐 50원 줬다. 50원을 잘못 결정했다. 그럼 50원 인정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금융비용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돈은 추후에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EOT 공기 현장은 시간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한번 흘러가면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과 같이 그렇게 보완할 수 없다, 보정할 수 없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지연이 발생했고, 여기에 지연이 발생했고, 지연 발생할 때마다 3개월 지연됐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 또는 발주자가 오케이 3개월 줄게. 그 다음에 여기 또 2개월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또 2개월 줄게. 자, 그럼 5개월이 이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준공일자쯤 다가가서 발주자 또는 감독이 야, 그거 내가 인터림으로 인정해 준 건데 지금 보니까 줄 게 없었네. 미안해. 빵이야. 인정해 줄 게 없어. 그럼 여기서 3개월 인정 받고 여기서 2개월 인정 받아가지고 5개월이 연장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 컴퓨션 데이트 다가와가지고는 빵이 된 거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갈 데가 없어요. 이 기간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거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시공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인터림 결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인터림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이 시간을 다루는 공기 현장에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시공자에게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FIDIC 계약 조건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FIDIC 계약 조건이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딜레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의 공기 현장을 청구했어요. 그리고 감독 또는 발주자 보니까 인터림 디터미네이션을 해야 되는데 오케이 3개월 좋아요 해가지고 이때 3개월 공기 현장을 허락해 줬습니다. 근데 인터림이죠. 이 인터림은 이 3개월이 진짜가 아니고 나중에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해서 3개월을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1개월을 더 준 거예요. 원래는 2개월만 해줘야 되는데 3개월을 잘못 해준 거죠. 이런 경우에 막바로 3개월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야, 난 미안해. 1개월을 잘못 줬네. 이제 2개월이야 라고 고칠 수 있느냐.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된다. 무작정 안 되는 거냐 인터림인데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걸 설명드리면 첫 번째 딜레이가 3개월 발생해서 이제 3개월 줬어요. 그런데 1개월을 잘못 준 거죠. 그래서 원래는 2개월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연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 지연은 2개월을 지연시키고 있는 겁니다. 2개월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먼저 3개월을 인정해 줬잖아요. 3개월. 그래서 3개월 더하기 2개월 하면 5개월을 연장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인정해 준 이 3개월 중에 1개월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1개월을 이 나중에 발생된 지연을 판단할 때 고려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4개월이 되는 건데 먼저 인정해 준 거 3개월 쓰고 그다음에 여기 3개월 중에 1개월이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2개월을 인정해 줘야 되니까 총 4개월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피디계약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3개월을 해줬는데 이 3개월 중에서 1개월 잘못된 것을 막바로 뺄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딜레이 2가 없다고 하면 이 3개월, 1개월, 잘못된 1개월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추후에 딜레이가 발생해서 합산을 할 때 전체 합산된 금액이 먼저 인정해준 이 3개월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치가, 공개연장 해주는 그 절대치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최초에 연장했던 그 기간을 까먹을 수는 없다. 그거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피디계약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지연 발생해서 3개월, 이때 연장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3개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두 번째 지연이 발생해서 2개월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합해가지고 이게 4개월을 연장해 준다. 이것은 새로운 기간의 개념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인정해 준 3개월이 수정됨이 없이 그대로 지속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공개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클레임 절차가 적용되는 그러한 시공자의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레임 절차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타임바, 이 타임바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계약적으로 요구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안 하는 경우에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들을 타임바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 클레임 절차 규정에는 통지가 있고요. PD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인지했거나 인지했었어야 되는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통지를 하지 못하게 되면 시공자의 공개연장 권리를 박탈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이 타임바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해야 된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